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뭐 이제 비공개 출장 조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조사입니까? 저는요 특혜 중에 특혜다. 아니 검찰이 검찰청으로 불러서 네. 모든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 중에 외부에 나가서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다 공개 소환했고요. 네. 다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죠. 그렇게 해서 다 조사받았어요. 그리고 뭐 그 대통령 부인 되시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다 검찰청에 들어와서 물론 비공개 소환한 적은 있죠. 공개적으로 소환 안 하고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하는 거 가지고 비판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비판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 비공개로 소환했더라도 검찰에 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검찰청에 들어와서 아니 그게 원칙이잖아요. 검찰이 수사하는데 자기 사무실에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건 아니면 그 녹화가 가능한 그런 수사실에서 진술실에서 하는 거예요. 변호사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출장을 나가다니요. 왜 출장을 나가는? 그것도 더 웃기는 게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경호처 관리한다는 말은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경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김건희를 경호한 사람들이 거기 서 있어. 들어오는데 다 검색해. 휴대전화 빼서 그리고 들어가라 그래. 기가 처음부터 팍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검사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내가 집무하는 집무실에서 불러가지고 아니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검찰청 내에. 그러면 일단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미 휴대전화 뺏기고 이런 과정 또 경호실에서 다 검사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곳에 가서 왜 하냐고요. 차라리 그냥 제3의 기관이든 그러면 관계없는 곳. 그게 아니잖아요. 그 더 웃기는 건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조사 안 받겠다고 그랬다며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피의자가 그렇게 정할 수 있어요? 아니 변호사님 피의자가 나 우리 집에서 할래. 그럼 우리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조사를? 말도 안 되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검찰총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런 거 받을 수 없다. 뭐 진상조사 하라니까. 검찰. 그래 사표내잖아요.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 아니, 검찰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이제 우리 헌법에 네. 헌법 11조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가 규정되어 있고 11조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은 창설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 김건희에 대한 그 특혜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어버린 거랑 전 똑같다. 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소환한 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현직 전직 대통령 내지는 그 대통령의 배우자들도 다 검찰로 나왔습니다. 검찰로 나와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할 때는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옥신각신 해가지고 뭐 이미 제출 받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 김건희가 뭔데? 김건희가 뭔데? 제가 살다가 출장 뷔페나 출장 세차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출장 조사, 출장 수사는 처음 들어봅니다. 앞으로 김건희는 지금 피의자고 주가조작 범죄나 뇌물범죄 이거 상당히 중범죄거든요. 앞으로 이제 중범죄자들도 집에서 이럴 것 같아요. 검찰에서 소환 통보 오면은 검사님 당신이 일로 오세요. 나 경호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러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거는 예외를 열어줘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검사들이 소환하기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는 보안과 경호 얘기를 해요. 아니 범죄를 조사하는데 보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범죄를 은밀하게 저질르지 다 보안이지 그 은밀하게 저질른 범죄를 캐내는 건데 보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수사 대상자입니다. 네. 그리고 경호는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에 보면은 경호 대상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 가족은 다 경호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김현철 씨 소통령 가족이거든요. 경호 대상입니다. 그럼 검찰에 어떻게 나왔어요? 경호 받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시영 씨, 그 MB 아들 네. 특검 사무실까지 나왔거든요. 그 사람도 경호 대상입니다.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러니까 경호나 보안 때문에 못 나온다라는 것은 수사 대상인데 뭔 너무 보안이에요. 아니 보안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하면은 누가 수사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안과 경호로 제3의 장소에서 특혜를 베풀어준다. 검찰 문 닫아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저 한마디만. 그 사표 썼다는 검사 있잖아요. 네네. 아주 그 기백 있어 보이던 그 검사 아주 잘 썼어요. 그 사람은 검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려한다며. 아니, 그 사표 써야 돼요. 그 검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반려한대 또. 아니, 대통령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검찰의 이 결정은 두고두고 전 역사에 남을 오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보안이 안 돼요?
아니 거기 아무나 막 들어가요? 아니 아니죠. 검찰청에 검사 다 못 하고 들어갑니다. 경찰들이 다 방어원 다 보안하고 있어요. 다 네. 있어요. 청와경찰 다 있어요. 다. 무슨 보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 그럼 전직 대통령으로 보안이 안 되는 곳에서 막 조사받고 이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이 나오면 검찰청에 가서 이 수뇌부와 뭐 차 차도 한잔 한잔 하고 마시고 그럴 티타임 수는 하는데, 그러니까 티타임 하는 게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검찰 수사 상황 잘 아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티타임을 하면서 이걸 준다는 거죠.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무리 고위 공직자고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검찰청에 들어온 이상 검찰 내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실만 얘기할 수 있게. 그렇지. 그러니까 홍경기 같은 거잖아요. 그 방문팀을 이제 불러서 홍경기 어드벤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하는 게 검찰의 그동안의 조사 방식이고 그동안의 룰이었는데 이게 깨진 거고, 아니 이 창성동 별관에 가가지고 휴대전화도 뺏기고 신분증 내고 방문을 받고 들어가고 뭐 어떤 이런 생각이 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조사할 때 이게 수뇌부와 소통을 하면서 조사 과정과 이런 걸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해.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뭡니까? 옛날에 그 우병우 예. 민정수석 수사받은 거 기억나세요? 아, 예. 우병우가 검찰에 들어갈 때 레이저 눈빛이었잖아요. 기자를 째려봐가지고 그러고 나서 우병우가 9층으로 올라갑니다. 조사실로. 물론 자기가 과거에 일했던 친정이겠죠. 거기서 우병우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진이 찍혔지. 근데 이게 찍혔죠. 찍혔죠. 그래서 우병우가 수사받고 조사받는 모습이 내 집 같은 편안함으로 보여져서 국민들은 저게 뭐야? 범죄자가 수사받는 거야? 놀러 간 거야? 이랬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김건희 씨한테 물어봅시다. 공개도 안 됐고 제3의 장소에서 내 집같이 편안하게 수사를 받아가지고요. 김건희 수사가요. 네. 단 1의 긴장감도 안 느껴져요. 그러면 그 안에서 김건희가 이러고 있었는지 모르지, 아무도. 앉아서 누워 있었는지 뭐 어떻게 알 겁니까? 그리고 수사를 받은 건 맞아요? 모르지. 가서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한 겁니까? 김건희가 검사를 소환한 겁니까? 경호실로 소환한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 검사가 소환을 당하고 있어요. 혼나고 온 거 아니에요? 혼나고 한 게. 그러니까 혼났는지 아니면 또 회유를 당했는지 그것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검사들 공익의 대표자라고 하는데 진짜 너무 망가졌다. 너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원석이 패싱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에 지금 그 알력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창수가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결정한 것도 문제지만은 이원석 총장도 패싱 당하고 검찰총장으로서 아무 역할 못 하고 권력의 애완견으로 저렇게 임기를 마치는 것도 너무나도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 투성이에요 지금. 하하. 심각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주문 교수님 아래에 있는 영상이 네. 법사위 모습이에요. 법사위. 네. 오늘 9시 30분에 한동훈 특검법,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네.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9시 반에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신인규 변호사 얼굴 아래에 있는 화면이 바로 이제 오늘 청문회 현장인데요. 이진숙 후보자가 와서 청문회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1박 2일 청문회예요. 1박 2일 청문회고, 자, 법사위 9시 반에 출발하게 되면 저희가 잠깐 현장 보고 뭐 다른 채널로 나가지만 현장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9시 반에 정시 출발하겠죠, 오늘도? 9시 28분인데 법사위의 모습을 또 보도록 하고, 과방위 현장도 10시에 인사청문회 시작하게 되면 바로 또 저희가 현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상태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내렸던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이 그것도 코미디입니다. 예, 이 사안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문제. 네. 첫째,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추미애 장관한테 했어요. 네. 그러면 두 가지를 수사를 했잖아요. 검찰총장이 이제 관여하지 마라 이거죠. 그렇죠. 보고받지 그러니까 마라. 그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되시는 분이 네.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였어요. 수사 지휘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타당해요. 어허. 그리고 근데 이번에 수사한 내용은 두 가지잖아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잖아요. 명품백 명품백이. 수수. 그거는 수사 지휘권이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고하는 건 문제. 첫째. 아하. 근데 두 번째.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비난해 대고 공격을 해대고 이 프로세스 공격을 해대던 추미애 전 장관의 지휘권을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생각했죠? 언제부터 추미애 전 장관을 이렇게 갑자기 막 예의가 발라지고 아 추미애 전 장관이 내리신 건데 우리가 지켜줘야지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아이고. 그거 일주일 전인가 한 달 전에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 않은데 네. 검찰총장이 건의했어요. 그거 제재해 달라고.
맞아, 이달 초에 네, 했다고 이달 초에 하더라고요. 했다니까요. 예. 근데 허재를 안 해줘. 법무부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현직 현직이잖아요. 박성재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 이걸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피의자의 네. 수사 대상의 남편이니까 그건 당연히 이해관계 충돌이니까 수사지가 발동을 해야 돼요. 즉 네. 관여하면 안 되게 해야 돼. 그러나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 대통령 됐고 이원석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잖아. 네. 그래서 본인이 뭐라 그래 이거 수사지휘권 좀 해제해 달라. 아하. 자기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그랬더니 안 해줘요. 안 해줘. 이게 뭐예요 대체? 이유가 뭐예요?